아빠까발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오늘 10강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네요. 전치사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뭐 누구누구와 뭐 이런 아이들 있죠. 네, 그런 아이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전치사는요, 보통 다음에 명사구와 같이 결합이 돼서 부사구처럼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 시간에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치사 하나당 예문을 2가지 정도씩밖에 살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시면 예문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도 여러 가지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셔서 유인물 다운 받으셔서 그것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D라는 아이가 나오네요. D는 어디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그래서 보통은 장소와 함께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자, 쫀또, 노무르 사또, 예문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teman sekelas itu mengganggu aku di ruang kelas라는 문장이 있네요. teman sekelas, 스클라스, 스는요 사또의 축약형이었어요. 우리 숫자편에서 좀 봤었죠. 그래서 스클라스면요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teman sekelas itu 그 같은 반 친구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mengganggu 괴롭히다, 방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aku 나를 괴롭힌대요. 네. 디 루앙 클라스 하면 디 어디어디에죠. 루앙 클라스 하면요 교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앙은요 까마르보다는 좀 더 큰 까마르보다는 좀 더 큰 홀 같은 느낌의 큰 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실도 루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래서 교실도 우리 그냥 이런 작은 방, 잠자기 위한 이런 방보다는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루앙을 쓰는 것 같아요. 클라스 하면 학급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루앙 클라스 하면 교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반 친구는 교실에서 나를 괴롭힌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럼 노모로 두어 볼게요. 토일렛 아다 딜 루아르 라는 문장이 있네요. 토일렛 화장실이죠. 아다 있다 딜 루아르 루아르는 밖이죠. 밖. 그래서 딜 루아르는 밖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렛 아다 딜 루아르 하면 화장실은 밖에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딜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단어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전체가 다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밖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끄가 나옵니다. 끄는 어디어디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노무르 사또 보시면 안다 뻐르나 끄따만 사파리 양 아다디 보고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당신 안다 당신은 뻐르나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뻐르나와 끄 사이에 뻐르기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뻐르나 뻐르기 끄인데 뻐르기는 끄라는 전치사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뻐르기를 생략합니다. 뻐르나 끄 하면 가본 적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나만 사파리를 가본 적 있습니까? 양 아다디 보고르 보고르에 있는 그죠? 보고르에 있는 따만 사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따만 사파리는요, 말 그대로 사파리 동물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추천 관광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곳 중에서 한 곳이 따만 사파리인데요. 보고르에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가시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따만 사파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본인의 차를 타고 들어가서 사파리를 구경을 합니다. 네,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차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 입구에서 뭐 당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요.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를 좀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시면 사파리에 동물들이 이제 다 밖에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동물들이 가까이 옵니다. 이게 야채나 당근을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동물들이 먹으러 와요.
그래서 동물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차 안에 타고 본인 차를 타고 가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 야채나 이제 당근을 받아 먹는데 혀로 이제 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입도 크고 가까이서 보면 또 좀 멀리서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길을 따라서 사파리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이제 공연하는 공연장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셔서 공연도 보시고, 또 특이한 것이 이 따만 사파리, 보고르에 있는 따만 사파리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무서운 동물 있잖아요. 사자나 표범, 뱀 이런 동물들 있죠. 그런 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또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어른한테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표범을 안고 표범이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위험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이제 거의 다 죽을 때가 다 된 아주 늙은 동물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진을 같이 사람들이랑 찍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사히 표범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표범이 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좀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할게요. 사밤까미 그 루마사키 스티아밍구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사밤은 경비원 아저씨를 말하는 단어죠. 그래서 경비원, 까미니까 우리죠. 우리의 경비원이 그 루마사킷은 루마는 집이고요. 사킷은 아픈이에요. 아플 때 가는 집이니까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루마사킷은 병원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병원에 갑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끄라는 아이 때문에 또 여기서도 뭘 생략할 수 있다. 뻐르기라는 동사가 생략된다.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전치사입니다. 네, 그 전치사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끄는 어디로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경비원, 우리의 경비원이 병원에 갑니다. 스티아민구, 매주 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다음이요. 세 번째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다리가 나오네요. 다리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출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쫀또 예문을 통해서 또 다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빠까 이뚜 듣까 따리시니 라는 문장이 있네요. 아빠까 하면 의문문을 만들 때 입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드는 때 아빠까를 사용한다는 거 의문사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까 이뚜 그것은 그죠? 듣까 가까운이란 뜻이어서 가깝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다리시니 여기로부터 가깝습니까? 여기에서 가깝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여기에서 라는 뜻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야목 이뚜 마숙다리 마나 라는 문장이 있네요. 야목 하면요. 모기 있죠.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여름에 모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목 이뚜 그 모기가 마숙 하면 들어오다 라는 뜻이죠. 들어왔다. 다리 많아 어디서부터 그 모기 어디서 들어온 거지?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아파트 고층이에요. 근데 모기가 들어왔어요. 그 모기가 어디서 들어왔지? 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목 이뚜 마숙다리 많아 해서 여기서도 다리를 이번에는 마나란 언어와 같이 결합을 해서 다리 마나 하면 어디서부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또 나오네요. 자, 스블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스블라는요, 편에, 왼편, 오른편. 그죠? 그래서 그런 편에, 편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좀 더 활용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쫀또 예문을 볼게요. 노물 사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마따 스블라까난 사야 디닥비사 멀리하 이런 문장이 있네요. 디닥비사 앞에서 거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그죠? 까난 하면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편 눈.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오른쪽 눈이 띠닥비사 멀리핫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띠닥비사는
조동사 편에서 봤죠. 할 수 없다. 비사는 할 수 있다. 띠닥 비사는 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띠닥 비사 멀리야 그러면 볼 수 없어요.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노무로 두어 볼게요. 깐토르 뿌삿 아다디 스블라끼리 라는 문장이 있네요. 깐토르 뿌삿 하면은요. 뿌삿은 센터예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깐토르 뿌삿은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사가 되겠죠. 그래서 본사가 아다 있습니다. 디 스블라끼리 끼리는 왼쪽, 그죠? 그래서 스블라끼리 하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블라는 지금 스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쵸? D가 있죠. 왼쪽 편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왼쪽 편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디 스블라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와 전치사가 지금 두 가지 전치사가 함께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저희가 볼게요. 첫 번째 운뚝이 나오네요. 운뚝. 그쵸?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쫀또를 통해서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노무로 사또 솔루시 이니 쭈곱 운뚝 멍았다시 그마쨌단 디 이부 꽃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솔루시 이니 솔루션에서 왔어요. 영어 솔루션에서 온 거예요. 솔루션은 해결책이 되겠죠. 이 해결책이 조금 충분합니다. 그쵸? 뭐뭇을 위해서, 뭘 위해서 충분하냐. 멍아따시 하면 극복하다 라는 동사예요. 멍아따시 극복하다. 끄마쯧단 하면 맛쯧이 어근이죠. 그래서 교통체증을 말합니다. 맛쯧 하면 교통체증이 있는 거죠. 지금 길이 꽉 막혔어. 그럴 때는 맛쯧 쓰시면 되는 거고 끄마쯧단 해서 교통체증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멍아따시 끄마쯧단 하면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이 해결책은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디 이브 꽃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브 꽃다는요. 이브는 어머니예요. 그쵸? 꽃다는 도시예요. 그럼 도시의 어머니죠. 무슨 뜻일까요? 이브 꽃다는 수도를 말합니다. 수도. 대부분 수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 꽃다 하면은 수도. 그죠? 그래서 수도에서의 교통체증을 말하는 거죠. 수도의 교통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로 두어 볼게요. 수랏이니 띠닥 또는 북간 운뚝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랏이니 수랏은 편지예요. 수랏이니 이 편지가 되겠죠. 이 편지는 띠닥 운뚝 안다 그러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북간 운뚝 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운뚝은요. 띠닥이나 북간이나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문을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운뚝은 띠닥이나 북간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부정문 만들 때.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편지는 당신한테 온 것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다음에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뜬 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 땅 하면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예문을 볼게요. 노무로 사또 까무 마우 먼바 하스뜬 땅 아빠 까무 마우 먼바 하스뜬 땅 아빠라는 문장이 있네요. 까무 너는 마우 하고 싶니? 먼바 하스 그러면 토의하다 뭐 토론하다 뭐 논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뜬 땅은 뭐뭐에 대해서였죠. 아빠는 무엇 이런 의문사였습니다. 저 의문사 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싶니?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모로 두어 볼게요. 빼엘 하리니 머눌리스 뜬땅 호비 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빼엘 하면 뻐거르자 안 루마의 줄임말이고요. 숙제라는 뜻입니다. 숙제. 적어볼게요. 네, 뻐꾸르잔 루마의 약자고요. 빼에르, 그쵸? 그래서 숙제라는 뜻입니다. 뻐꾸르잔 루마, 빼에르 할이니 오늘 숙제, 그죠? 오늘 숙제는 머눌리 쓰는 거야. 뜬 땅, 뭐뭐에 대해서 호비 안다. 당신의 취미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숙제는 여러분의 당신의 숙제, 당신의 취미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뜬 땅, 뭐뭐에 대해서 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꼭 배워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빠다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에가 됩니다. 시간 앞에 빠다를 쓰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쫀토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nomor 1. Pada kesempatan ini kami hendak menjawab beberapa pertanyaan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빠다가 여기 있네요. 맨 앞에. 그쵸? 그래서 kesempatan 하면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da kesempatan ini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회에. 그죠? 이 기회에. 까미 우리는 hendak 하면 원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뭐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와 대답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먼저와는 대답하다라는 동사예요. 뻐버라빠 뻐었다니 몇몇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대답을 할 작정입니다. 이런 뜻이죠. 또는 기꺼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다가 어떻게 활용이 됐습니까? 빠다 kesempatan ini 이 기회에 해서 이 기회라는 단어 앞에다가 빠다를 썼죠. 자, nomor 2 볼게요. Saya lahir pada tanggal 5 Agustus 1983 이런 문장이 있네요. 사야 저는 라히르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빠다 뭐뭐에 그래서 여기 지금 날짜죠. 날짜 앞에 지금 왔어요. 그죠? 날짜 앞에 빠다를 사용해서 뭐뭐에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언제? 땅갈 리마 5일 그죠? 아고스토스 8월 그리고 1983년 이렇게 왔죠. 우리말은 연도, 월, 일 이렇게 날짜 그죠? 그런 순인데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그래서 날짜가 먼저 나오고 죄송합니다. 날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땅갈 리마 아고스투스 연도를 읽는 걸 보면요. 2개씩 끊어 읽으셔도 돼요. 스밀란 블라스 들라pan 블루띠가 하면 19, 8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개씩 끊어서 읽으셔도 되고 1983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저희 숫자 편에서 어떻게 읽는지 배웠어요.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1983 어떻게 읽을까요? 1000 스리부 그쵸? 스리부 그 다음에 900 스밀란 라투스 그쵸? 그 다음에 80 들라판 블루 그 다음에 띠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스리부 스밀란 라투스 들라판 블루 띠가 하면 연도 1983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산빠이 볼게요. 산빠이 산빠이는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까지. 까지. 그래서 쫀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nomor 1. Kepala kami bertanggung jawab sampai bulan Desember ini 라는 문장이 있네요. 끝발라는요, 우두머리, 장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끝발라까미 하면 우리 사장님, 그쵸? 우리 사장님은 버릇당공자와 하면 책임지다, 책임을 하다, 뭐 책임을 다하다, 뭐 책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집니다. 산바이 언제까지? 까지가 왔죠. 뒤에 언제까지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란 디셈버 이니 이번 12월까지, 12월 달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임하시나 봐요. 그죠? 자, nomor 2 볼게요. 산빠이 준발라기 인사말이죠. 그래서 인사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산빠이 준발라기. 산빠이는 뭐뭐까지예요. 준빠는 만나다라는 뜻이고요. 라기 하면 다시 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 되는 거죠. 안녕,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산빠이 준발라기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빠이 준발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산빠이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헤어지는 인사말로 저희가 산빠이 준발라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자, 다음으로 저희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끝바다 전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바다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바다 다음에는 보통 사람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로 사투요. 끝바다 양떨 호르맛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끝바다 누구누구에게가 되는 거고요. YTH 예때 하는요. 양 떨 호르맛 세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쓰고 싶을 때 양떠르 호르맛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네시아는요. 메일을 보내시거나 편지를 보내시거나 어떤 문서를 어떤 서신을 보내시거나 할 때 항상 끝바다 양떠르 호르맛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바다 양떠르 호르맛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땡땡하고 누구누구가 나옵니다. 밥박인지 이분인지 몰라요. 그죠? 미스터인지 미세스인지 모를 때는 성별을 모를 때는 누가 받게 될 때 그냥 밥박 슬래시 이부 쓰시면 되고요. 매니저 하엘 하면 하엘은요. 우리 보통 인사과, 뭐 인사부 이런 거를 하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부 매니저 분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실 때는 그냥 빠빡 이부 누구누구 이렇게 직책을 쓰셔도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사야 버릇다냐 끝바다 시아빠라는 문장이 있죠. 사야 저는 버릇다냐 묻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끝바다 시아빠 누구에게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여쭤보면 될까요? 라는 문장이 사야 버릇다냐 끝바다 시아빠. 그래서 끝바다 누구누구에게 시아빠 누구 그죠? 누구를 나타내는 의문사였어요. 그렇죠? 의문사편 다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바다 시아빠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여쭤보면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마지막입니다. 도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도구는요. 등한. 네, 등한.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 with랑 좀 비슷한 단어가 등한인데요. 등간 아니고 등안입니다. 등안. 네. 발음도 주의하시고 등안입니다. 자, 좀 더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게요. 등안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편인데요. 자, 첫 번째로요. 사물과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아사냐 뚜깡 배짝 이뚜 먼버르 바이키 배짝냐 등안 알랏이니 라는 문장이 있네요. 비아사냐 보통 그쵸? 보통 뚜깡 하면은요 원래 어떤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을 얘기를 해요. 노동자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뚜깡 배짝 하면 배짝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족자카르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실 것 같고 자카르타에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배짝은요 3륜 자전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 배짝 뚜깡 배짝이 타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죠. 직접. 네. 그러면 앞에 마차같이 생긴 게 이제 자전거 앞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인력거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짝 하면은 3륜 자전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뚜깡 배짝 하면 배짝꾼이겠죠. 배짝을 배짝을 끄는 네 그렇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뚜깡 배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뚜깡 배짝이 또 그 배짝꾼은 먼버르 마이키 하면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배짝냐 그의 배짝을 고칩니다. 그쵸? 등한 알랏이니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구를 가지고 여기서 등한은 사물 즉 알랏과 알랏이니와 이 도구라는 아이와 같이 쓰여서 이 사물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네 배짝을 고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등한이 사람과 함께 사용되는 거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부 숫가 끝바사르 등한 뜻단가냐 라는 문장이 있네요. 어머니께서는 숫가 좋아한다 좋아하십니다. 끝바사르 시장 가는 걸 좋아하신대요. 바사르는 시장입니다. 마켓. 그 다음에 등한 뜻단가냐 하면 등한 누구누구와 함께죠. 그래서 뜻단가는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뜻,
그 이웃과 또는 뭐 그녀의 이웃과 네,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등한이 지금 네, 뜻단가라는 이웃, 사람과 함께 쓰였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노모로 띠가 볼게요. 노모로 띠가에서는요, 등한이 교통수단과 함께 쓰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보나깐, 끝스콜라냐, 등한 부스라는 문장이 있네요. 끝보나깐 하면 조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어디로 가는 거죠. 스콜라 하면 학교겠죠. 그의 학교를 갑니다. 등한 부스 무슨 뜻일까요? 버스를 타고, 그쵸?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표현으로 등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등한 부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그쵸? 등한 딱시 그러면 택시를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과 함께 사용해서 타고라는 의미를 또 갖는다는 거 등한의 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형용사와 함께 등한이 결합이 됩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변할지 한번 볼게요. Dia menandatangani kontrak baru dengan gembir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menandatangani에서요. 어근은 딴다땅아니에요. 딴다. 땅한. 자, 땅하는 손이라는 뜻이죠. 딴다는 어떤 표시, 사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딴다 땅한 하면 손에서 표시니까 뭘까요? 사인, 서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서명. 네, 그렇습니다. 서명. 그래서 그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동사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녀는 또는 그는 서명했습니다. 꼰트락 바로. 꼰트락은 계약이고요. 바로 새로운 계약에.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등한 나왔어요. 등한 금비라 하면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가 이렇게 등한과 같이 결합이 되면은요. 얘네는 부사로 바뀝니다. 부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한이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뭐뭐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슬프게 이렇게 네, 부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등한의 용법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 네,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었죠. 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뭐 도구, 목적, 네, 다양하게 저희가 전치사, 인도네시아의 전치사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전치사들만 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다는 아니에요. 물론 또 다른 전치사들도 많이 있어요. 주로 사용되는 전치사들 위주로 저희가 오늘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예문은 인도사랑 웹사이트에 있으니까요.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셔서 더 다양한 예문을 보시면서 네,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바람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드리마카시.